자기소개서로 자수성가하기 두 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 지원 전략에 이어서 본격적으로 자기소개서 쓰는 법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특히나 자기소개서 쓰는 법 중에서 우리가 크게 자기소개서를 쓰기 전에, 즉 작성하기 전에 알아야 될 자기소개서에 대한 5가지 원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5가지 원칙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텐데 이 부분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많은 분들이 실제로 간과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꼭 이제 인지하시고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자기소개서 작성을 잘 하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원칙. 첫 번째 원칙의 제목은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소재가 반이다. 소재 선정에 심혈을 기울이자. 사실 이 내용은, 즉 소재 선정이 중요하다는 내용은 사실상 이번 강의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 내용입니다. 정말 소재 선정이 중요해요. 그런데 대부분 다 사실 뭐 첨삭을 받는 사람, 학생이나 아니면 첨삭을 하시는 분들 모두 소재 선정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간과합니다. 일단 학생 같은 경우는 소재 선정에 대해서 자기가 이제 뭐 성적을 잘 받은 또는 실적이 좋은 그런 소재만 이제 선정을 하려고 하지. 그리고 또 글쓰기 자체에만 이제 몰두를 하지. 소재를 어떻게 선정하는지에 대해서는 큰 이제 많은 관심과 공을 들이지 않고요. 또한 첨삭하는 선생님들 모두 소재 자체에 대해서 잘못됐는지, 왜 잘못됐는지, 이것들을 하면 안 되는지 이런 것들을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다. 대부분 다 이제 자기가 작성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내용 첨삭에만 집중을 하고 소재에 대해서 첨삭을 해주지 않는데요. 그래서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소재 선정이 정말 중요해요. 왜냐면 자기소개서는 사실상 소재가 거의 대부분 70%를 차지하고 그리고 합격의 당락을 결정할 정도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소재를 바탕으로 해서 어떤 소재를 활용하는지 그리고 각 문항별로 어떠한 소재를 선정하는지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소재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많은 주의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두 번째 원칙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원칙. 자, 그렇다면 우리가 소재를 선정을 했다고 하면은, 그렇다면 소재를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글을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두 번째 원칙은 누구나 쓸만한 내용은 쓰지 마라입니다. 즉, 소재를 정할 때 우리가 항상 이 물음에 대한 대답을 여러분이 스스로 해보세요. 누구나 쓸만한 내용인가? 이거 누구나 뻔한 내용 아닌가? 누구에게나 있는 스펙이나 소재 아닌가? 라는 물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봉사활동, 멘토링, 뭐 파크 회장 이 정도 자체는 다 누구나 있을 법한 이력과 스펙이죠.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다 있을 법한 이력에다가 있을 법한 경력을 쓰면은 당연히 불합격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봉사활동, 멘토링, 반회장 이런 소재는 대표적으로 자기소개서에 좀 많이 피해야 될 소재입니다. 왜냐하면 자기소개서의 본질 자체가 기본적으로 자신의 이야기, 정말 자기에게만 있는 내용과 소재를 바탕으로 해서 써야 사실상 매력을 느끼는 건데 누구에게나 다 있을 법한 뻔한 이야기를 쓰면 당연히 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똑같은 이야기, 설령 똑같은 이야기거리라고 해도 나만의 소재로 풀어나가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원칙. 자, 전공 관련 문항에 주의하라입니다. 우리는 크게 전공 관련 문항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문항 2번이 있고 두 번째는 문항 4번이 있습니다. 물론 1번부터 3번까지는 대교육 공통으로 모든 대학의 공통 문항이지만 문항 2와 문항 4에 크게 전공과 관련된 문항을 이제 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전공과 관련된 문항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전공과 관련된 문항이 중요한 이유는 왜냐면 당연히 여러분이 지원하시는 학과에는 그 지원 학과에 대해서 왜 지원했는지 그리고 여러분이 지원한 학과에 대해 얼마나 노력했고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사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가장 집중적으로 드러날 문항인 2번과 4번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문항을 특히나 주의해서 쓰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 네 번째. 마지막 문항은 대학에 맞춰 작성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기소개서를 보시면 1번, 2번, 3번 문항이 말씀드렸다시피 공통 문항이고, 그다음 4번 문항이 개별 문항입니다. 4번 문항에서는 대체로 과에 지원한 동기, 그리고 뭐 인재상, 뭐 그런 것들을 묻는데요. 물론 다 대학마다 개별적으로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대학마다 개별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이 마지막 문항은 대학에 맞춰서 각각 다르게 작성하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학생은 이런 학생도 있었어요. 자기가 이제 모든 대학을 간호학과로 써요. 간호학과로 쓰는데 1, 2, 3번 문항은 다 동일하게 하는 거 이해가 되는데 4번 문항마저도 동일하게 쓰는 거예요. 그런데 당연히 그렇게 쓰시면 안 됩니다. 같은 학과라고 할지라도 대학에 따라서 요구하는 인재상이나 그런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가령 예를 들어서 경희대학교의 네오 르네상스 전형과 중앙대학교 입학사정관제 전형이 원하는 인재상이나 추구하는 그런 가치나 대학의 인재가 다 달라요. 요구하는 입시 요강이. 그렇기 때문에 그 대학의 입학처의 입시 요강을 살펴보면서 대학의 성향과 인재상을 파악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저희도 실제로 컨설팅을 할 때 이렇게 컨설팅을 합니다. 문항 1번부터 3번까지는 물론 공통적으로 쓰지만 4번부터는 각 대학마다 개별적으로 해서 저희가 다 입학처와 입시 요강들을 보면서 찾습니다. 그렇게 해서 각 대학에 맞는 그런 입시 요강에 맞는 그런 답과 그리고 또한 이런 인재상이 무엇인지 그 인재상들을 반영해서 최대한 이제 제출을 하도록 유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문항 4번은 특히나 대학에 맞춰서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마지막 형식을 잘 지켜야 한다는데 사실 이거는 제가 첨삭을 해보니까 대부분 제일 많이 느끼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굉장히 애들이 첨삭을 하게 되면 많이 첨삭이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내용 자체는 좋아져요. 그런데 하지만 내용 자체에 집중한 나머지 형식을 지키지 않습니다. 형식이라는 것이 뭐냐면 대표적으로 이제 맞춤법이나 뭐 외래 표현이나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형식적 오류들을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실제로 이런 것들은 그렇게 좋지 않아요. 왜냐면 입학사정관들이 보았을 때 실제로 내용은 좋은데 계속해서 형식이 좋지 않아서 뭐 이상하게 읽히거나 잘 읽히지 않으면 당연히 좋은 점수를 줄 수 없겠죠. 또한 대표적으로 이제 많이 학생들이 발생하는 오류 중에 하나가 이제 글자 수를 맞추는 것이 잘 힘들어 하는데 글자 수를 맞추는 과정에서 넣어야 될 것들을 빼거나 아니면 빼야 될 것들을 넣거나 어쨌든 그러면서 사실 문장이 굉장히 어색해지거나 좀 많이 형식이 틀리거나 잘못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글자 수를 줄이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형식적 오류들을 특히 조심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천천히 차근차근 수정하시도록 해야 되고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 5가지 원칙을 지키면서 작성하되 가장 중요한 본질은 여러분의 자기소개서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의 자기소개서예요. 제 자기소개서도 아니고 여러분의 자기소개서이기 때문에 가장 집중과 주의를 기울여야 될 분은 여러분입니다. 아시겠죠? 첨삭 선생님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첨삭 선생님에 무조건적으로 의존하기보다는 여러분이 자기소개서를 바탕으로 해서 얼마나 더 나은 자기소개서를 작성할지를 끊임없이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여기까지 이제 2번째 강의를 마치고요. 그 다음 이제 3번째 강의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생활기록부를 보는 방법부터 해서 이제 디테일한 1번 문항을 보는 방법, 이제 그런 식으로, 그런 과정으로 쭉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